안녕하세요. 커피 비평가협회 박영순입니다.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는 카페를 창업하거나 커피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데 좋은 기술,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커피 로스팅 강사 오종욱입니다. 오늘은 능력 단위 커피 로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막 로스팅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수막 로스팅을 하는 것에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색깔과 소리를 통해서 로스팅 정도를 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과 시간에 따라서 콩의 볶은 정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수막 로스팅을 위해서 준비한 도구인데요. 먼저 수막 로스팅을 위한 로스터기가 필요하겠고요. 그 밑에 가스 버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측정을 위한 초시계, 그리고 로스팅을 하게 될 생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두의 양은 약 100g 정도를 로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편에 보시면 수건이 놓여져 있는데요. 화재 위험과 체프가 날리는 것에 대비해서 물에 적신 수건을 3장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로스팅이 시작이 되면 생두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약간 녹색을 띠고 있던 생두가 노란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노란색이 변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수분의 약 70에서 80% 정도가 이제 증발되고 없다는 상태이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구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파핑이라고 터지는 생두가 팽창을 해서 수증기가 빠져나오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1차 파핑이 시작된 이후에 약 1분 정도 뒤에 불을 끄고 배출을 하는 걸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수막 로스터기에 생두를 담았습니다. 고르게 펴주고요. 로스팅을 시작하면서 초시계를 눌러서 시간을 측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살 흔들어 주면서 생두를 움직여 줘야 불꽃이 닿아서 타지 않게 됩니다. 네, 색상이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막 로스팅의 경우 불꽃이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닿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볶음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수증기가 팽창하여 생두가 팽창하고 있는 1차 파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1분 뒤에 배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불을 끄고 네, 보시는 것처럼 불꽃이 고루 닿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볶은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겠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6분이 걸렸습니다.
4분 이내에 40도 밑으로 빨리 냉각을 시켜줘야만 단맛의 손실이 적기 때문에 로스팅해서 배출된 다음에는 선풍기라든지 서늘한 곳에서 빨리 냉각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생도 안에 수분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볍게 흔들어 주면서 로스팅을 하다가 열이 점점 가해지면서 밀도가 약해지고 열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움직이는 횟수를 좀 더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높낮이를 계속 높였다가 낮았다가 하면서 열 조절을 해주시고요. 주변에 보시면 체프가 많이 날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젖은 수건 3개를 놓고 이 체프들이 날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가능하시다면 주변에 진공청소기를 갖다 놓고 체프가 날릴 때마다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로스팅 전에 생도의 무게가 100g이었습니다. 로스팅 후에 중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두 상태일 때 92g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약 8g의 중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 8%의 중량이 줄어든 것이고 로스팅 상태는 굉장히 라이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그트론으로 색도를 측정을 했을 때에도 라이트 로스팅으로 나오게 되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용기마다 같은 양을 담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두 상태일 때는 3번의 측정을 통해서 평균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을 차례로 측정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샘플 측정 끝났고요. 두 번째 샘플 측정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샘플 끝났고요. 자, 세 번째 샘플. 네, 측정값이 74.9 미디움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쇄 상태의 색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수막 로스팅으로도 겉과 속이 고르게 익는지 측정을 해 보겠고요. 만약에 그 차이가 크다면 겉과 속이 고르게 익지 않았다는 표시가 될 겁니다. 네, 측정하겠습니다. (87.9) 시나몬 마이너스 상태가 나왔네요. 네, 87.9가 나왔는데요. 앞서 원두 상태일 때 74.9였습니다. 13이나 높은 숫자가 나온 것은 그만큼 안에 익은 정도가 좀 더 밝게 익었다는 얘기고 익은 정도가 고르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커피 볶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커피를 볶을 때 항상 고액의 멋진 머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댁에서 수망으로도 커피를 하실 수 있고 또 냄비를 갖고도 할 수 있죠.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수망으로 해서 직화, 불이 직접 콩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맛이 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항상 많은 양의 로스팅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로스팅을 통해서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로스팅의 원리를 깨우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적은 양을 댁에서 직접 비싼 장비를 들이지 않고도 자주 로스팅을 하시면서 불의 영향력이 마지막 완성되는 커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작은 단위에서 익혀두는 것은 장차 큰 로스팅기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자, 이런 기본기를 잘 아시면 다양한 커피 생두를 올바르게 볶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는 산지나 품종에 따라 다양하지만 커피를 볶는 그 기본은 결국 시간과 열량의 함수였다는 걸 이제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은 커피 로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